김종인, 황교안의 인파이팅이라는 제목이 붙여졌고요. 여론조사를 준비했는데 요거는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호소 한 대목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우선 저부터 생각이 다르더라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제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입 꾹 다물고 반드시 참겠습니다. 조국 고위부대 대거 공천을 받아서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국 따라하기, 조국의 종자들 막아내고 총선에 나온 사람들 다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세 소장님, 네. 국회 오래 계셨으니까 네. 특히 이낙연 후보의 메시지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왜 황교안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왜 하세요? 단순합니다. 황교안 후보는 나의 경쟁자가 아니다. 아, 그래요? 나는 이미 승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개인적 추측이죠? 예, 여유로움의 표현이죠. 그리고 나는 이제 일단 뭐 종로의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넘어서 차기 나는 대권을 노리는 지도자의 입장에 서 있다. 그래서 야당 후보까지 내가 다 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겠다라는 그런 여유로움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다 이겼다고 지금 저거 한 거 아니에요? 자신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여유 있게 좀 여유고 있으니 본인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부에 많은 지원 유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계속 각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지원 유세를 요청할 거거든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지역 활동을 더 열심히 한다면 지금처럼 많은 격차가 아니라 좀 격차도 좀 좁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후보의 이 메시지, 조국 호위부대 국회 입성 노린다, 조국 종자들을 막아낸다, 이건 어떤 의도입니까? 결국에는 이게 김종인 선대위원장하고 메시지가 같아요. 조국을 살릴 것이냐, 윤석열을 살릴 것이냐, 조국을 살릴 것이냐, 경제를 살릴 것이냐 이런 메시지인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러한 메시지보다는 지역 밀착형 메시지와 지역 밀착형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본인의 선거에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국민 메시지나 큰 담론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선대위원장한테 미루고 본인은 지역 선거에 상당히 열중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요, 민주당 비판을 나섰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요즘 하루는 통합당을 비판하고 하루는 민주당을 비판합니다. 집권 여당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뒤에 숨어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은 일관성 있는 위기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한 채 대표, 원내대표, 선대위원장 다 따로 즉흥적인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호남에 갔을 때는 통합당을 막 비판하더니 이번에는 민주당을 막 비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의당이 초조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오늘 한쪽 아침에 나왔습니다. 보셨듯이 정의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답보 상태인데 투표용지 인쇄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후 단일화가 성사돼도 투표용지에 사퇴 표기가 안 된다. 이 단일화가 돼도 효과를 누리기가 어렵고 근데 지금 단일화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특히 지금 심상정 후보가 뛰고 있는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녹록지 않게 나오고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경합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자칫하면 심상정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정의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쇄전 단일화 추진은 불발됐다. 경남 창원 성사 정의당 민주당 단일화 양정처리 거부로 무산됐다. 인천 연수울 단일화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양정철 원장 비판하기도 했었어요. 여영국 정의당 창원 성사 후보는요. 창원 시민의 단일화 염원을 짓밟은 양정철의 오만과 무례함에 단일화 안 해줬다고. 여영국 후보는 지금 양정철 원장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의당이 위기감 느낄만 합니까? 박 대변인? 네, 위기감 느낄만 하죠. 지금 사실은 이런 표현을 봤어요. 인터넷에. 정의당의 지금 처지에 대해서 선거법을 통해 가지고 교섭단체까지 지휘까지 참여할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정의당이 민주당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하고 지금 뒤통수를 세게 맞은 상태에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이제 인터넷에 나온 걸 봤는데 그렇습니다. 정의당이 제가 볼 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정치하기 쉬운 당이었거든요. 여당, 야당 관계없이 자기들의 중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비판만 하면 되었던 당이에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의당의 행보를 지지하는
딱 5% 가까운 국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 무너졌어요. 어디서 무너졌냐면은 조국 정국에서 무너졌고 선거법 정국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스텝이 꼬인 거죠. 스텝이 꼬이면서 원하던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지금은 대표조차 당선되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이 위기감이 결정적으로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정적인 위기가 되는 상황에 정의감은 좀 고민이 없을 수 없죠.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가 보여주는 꼼수 정당에 대한 심판이 드러나는 아주 상징적인 케이스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대표 그리고 손학규 대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코로나 국난 사태와 관련해서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론의 통일 통합입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살찐 돼지와 기생충이죠. 그러니까 돼지가 배가 많이 부른데 거기다가 자기 기생충 먹고 살 것까지 달라고 국민들을 속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문득 궁금한 게 안철수 대표는 총선 전에 다 돌고 서울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궁금함도 좀 들고. 예. 저는 이제 총선과 관련돼서 안철수의 정치 행위는 점수가 참 좋았다가 대구 그 의료 봉사할 때요. 좋았다가 좀 엉망이 돼버린 것 같아요. 개인적 견해죠. 사실 본인도 하고 있는 게 쇼거든요. 거대 야당이 쇼만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뭐 뛰겠다는 것인데 저것은 저는 사실 이번 기회에 총선에 최선을 다한다면 제대로 된 정책과 제대로 된 공천을 하면서 다만 몇 명이 되더라도 공천을 잘했어야 했다. 그렇죠. 국민의당은 중간층에 있는 사람의 희망이다라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저는 꽈락을 저는 면했다고 보고요. 과연 몇 명이 의석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퍼포먼스가 의원 숫자 늘리는 도움이 저는 좀 적다고 보고 저런 행위가 이제 마감이 되면 대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 만약에 턱걸이를 하면 이번에 3% 이상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향후 뭐 대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철수 정치에 불신은 남아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번 총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좀 아니다라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